4-2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문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03번입니다. 그림은 검육의 G가 연결된 코일에서 자석의 S극을 멀리할 때 전류가 흐르는 전자기 유도 실험을 나타낸 것입니다. 먼저 그림을 보면 S극을 멀리한다 라고 하면 S극을 멀리하게 되면 이 자석 자체에서도 자기장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생기게 돼요. 그러면은 이 내부 결국 코일 내부 자기력선 수가 감소하게 되겠죠. 이 자기력선 수가 감소한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이 자기장의 세기가 감소한다는 소리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자기장의 세기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를 방해하기 위해서 코일 자체 자기장이 생기겠죠. 그 코일 자체 자기장은 어떤 식으로 생기냐? 자기력선을 만드는 방향으로 생기겠죠. 이 방향이랑 이 방향으로.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N극, S극 이런 식으로 나오게. 따라서 이 전류는 어떻게 흐르냐면 A에서 B 쪽으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류 자체는 A 검육에 그리고 B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될 것이고, 이제 보기를 보면 코일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가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여기서 볼 수 있죠. 자기장의 세기는 감소한다. 유도전류의 방향은 A, G, B이다.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전류가 자기장이 안에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면, 자기장이 안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형성이 되면 뒤에서 앞으로 넘어온 형태의 전류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디귿, 자석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과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반대이다. 지금 자석에 의한 자기장 방향도 왼쪽에서 오른쪽,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도 왼쪽에서 오른쪽,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반대가 아니라 같은 방향.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07번 문제 해설하겠습니다. 그림은 자석 사이에 코일을 넣고 회전시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먼저 기억. 일단 가와 나를 보면 이 가와 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가는 코일이 수평으로 서 있고 나는 수직으로 서 있죠. 근데 이 두 개는 모두 어떤 걸 나타낸 것이냐? 발전기라는 걸 나타낸 거예요. 그럼 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발전기와 전동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동기에는 이제 전압을 만들어주는 애가 있지만 발전기에는 전압을 만들어주는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자면 건전지가 있냐 없냐, 이걸 따질 수 있는 거죠. 전동기에는 건전지가 있지만 발전기에는 건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얘네는 이제 발전기고, 발전기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고, 그리고 니은, 가에서 나로 회전하는 동안 니은에서 기억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가에서 나로 흐른다. 먼저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일단 자기장 자체는 N극에서 S극으로 흘러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보면 이제
그냥 앞쪽에서 볼 때 자기장 자체는 이런 식으로 여기가 N극, S극 자기장 자체는 이렇게 흘러요. 근데 이제 이제 코일은 처음에는 이 상태로 있다가 점차 돌 거예요.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 안으로 이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가 증가하겠죠? 그러면 이를 방해해주기 위해서 증가하는 걸 막아주는 거. 즉,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자기장이. 그래서 이 자기장에 대한 유도전류가 결국에는 니은에서 기역 쪽으로 흐르는 거죠. 그래서 가에서 나로 회전하는 동안 니은에서 기역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은 가일 때가 나일 때보다 크다. 지금 가가 이 상태, 나가 이 상태. 그러면 이 그림을 봤을 때 자기력선 수는 당연히 나가 더 많이 통과하겠죠? 따라서 디귿은 틀린 보기입니다. 정답은 3번. 다음 313번 문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은 자석, 코일, 검유기를 이용한 전자기 유도 실험을 나타낸 것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먼저 기역을 보면 검유기 바늘이 움직이는 방향은 자석의 극과는 관계가 없다. 자석의 극과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N극을 가까이 할 때랑 S극을 가까이 할 때 흐르는 유도 전류 방향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검유기의 바늘 자체가 바늘이 움직이는 방향도 이 N극과 S극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됩니다. 자석의 N극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와 멀리 할 때 검유기 바늘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것도 마찬가지. N극을 가까이 한다 또는 N극을 멀리 한다 하면 마찬가지로 유도전류 방향이 달라져요. 다름. 따라서 검유기 바늘도 움직이는 방향이 다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니은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리고 디귿, 자석이 코일에 들어가 정지해 있는 동안 검유기 바늘은 움직이지 않는다. 정지했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 이 코일 내부 자기력선 수가 변화가 없다 라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자기력선 수가 만약 변화가 없으면 유도전류도 마찬가지로 흐르지 않겠죠. 따라서 검유기 바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22번 문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그림은 철심, 규류 전원이 연결된 1차 코일, 저항이 연결된 2차 코일로 구성된 변압기를 나타낸 것이다.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V0, 1차 코일의 가문수는 N1, 2차 코일의 가문 전압은 V, 2차 코일의 가문수는 N2라고 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우선 V
분의 V0는 N2분의 N1이라고 하죠. 그리고 1차 코일의 전류를 IA, 2차 코일 전류를 IB라고 하면 I1분의 IA분의 IP 이런 식이 되겠죠. 왜냐하면 전압과 가문수는 똑같이 비례하지만 이 전류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렇게 2분의 1이 아닌, 그러니까 B분의 A가 아닌 A분의 B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 일단 기억 N2분의 N1은 V0분의 V다. 이거는 틀린 보기죠. 왜냐면 V0분의 V가 아니라 V분의 V0가 돼야 됩니다. 이 변압기는 전압을 낮춰주는 장치이다. 지금 보면 N1보다 N2가 더 크다 그랬죠. 그러면 V0랑 V랑 비교했을 때도 V가 당연히 커지겠죠. 그래서 전압을 낮춰주는 장치가 아니라 전압을 오히려 키워주는 장치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디귿 1차 코일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의 영향으로 2차 코일에는 직류 전원가 유도된다. 지금 이게 교류 전원이죠. 그러면 교류 전원이 연결됐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류 전류가 유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리얼 N1이 200, N2가 300이면 200이고 300분의 200이 되고 이게 3분의 2죠. 3분의 2는 IA분의 IB. 따라서 IA 대 IB는 3대 2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만약에 6A면 즉 IA에 해당하는 게 6A면 B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히 4A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25번 문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은 변압기를 나타낸 것이고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무수는 N1과 N2이며 전압은 각각 V1분의 V2이다.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써보면 V2분의 V1은 N2분의 N1이고 여기에 지금 보면 얘가 I1, 얘가 I2라고 써있는데 그러면 I1분의 I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통해서 보면 일단 기억 N1이 N2보다 작으면 V1이 V2보다 커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요거에서 봤을 때 N1이 N2보다 작으면 당연히 V1도 V2보다 작아야 됩니다. 따라서 기억은 틀린 거죠. 전격 전압이 110V인 가전제품이 220전원에 사용하려면 N1 대 N2는 1대 2인 전압 변압기를 사용해야 된다. 전격 전압이 110이면 2차 코일이 110이면 사용하는 부분 그리고 220전원은 여기가 220전원. 그러면 V1이 220, V2가 110. 따라서 1분의 2는 N2분의 N1. N1 대 N2는 2 대 1이 되겠죠. 따라서 이 니은 보기도 틀린 보기가 됩니다. 디귿 1차 코일의 전류로 인해 발생한 자기장이 2차 코일에 영향을 미친다. 그쵸? 1차 코일의 전류로 인해 자기장이 2차 코일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은 결국엔 이 변압기의 이제 특징 또는 원리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28번 문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은 변전소에서 저항값이 같은 두 송전선 A, B를 통하여 같은 크기의 전력을 각각 송전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 B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 2I다. 그러면 우선 변전소에서
송전선을 통해서 전력을 송전하는 모습이죠. 근데 이제 손실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I 제곱 R 이라고 하는데, 이 I라는 값은 V분의 P, 즉 같은 크기의 그걸 하는 거니까 이거의 제곱 R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하면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송전 전압이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송전 전압 자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송전 전류라는 감소하고, 즉 손실 전력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기억부터 보면 A와 B의 전압의 B는 2대1이다. 지금 전압의 B가 2대1이란 소리는 V의 BA 대 VB가 2대1이란 소리고, IA 대 IB가 1대2이란 소리겠죠. 왜냐면 I라는 값은 V분의 P, 이 P는 이제 송전 전력이라고 했는데, 따라서 지금 IA가 I, VB가 아니라 이제 IB는 2I이니까 전압의 B는 2대1이 맞겠죠? 왜냐면 1대2니까 반대로 돌려서 2대1이 될 수 있으니까. 전압이 클수록 송전선 전력 손실은 커진다. 전압이 클수록 송전선 손실 전력은 작아지죠. 따라서 니은도 틀린 보기. 그리고 디귿 AB의 송전선의 손실 전력의 B는 1대4이다. 손실 전력 B 지금 I 대 2I죠. 그러면 A 쪽에서 보면 I 제곱 R 이라는 손실 전력이 나오는데, B는 4I 제곱의 R 이라는 손실 전력이 나와요. 그래서 손실 전력의 B는 단순하게 1대4가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36번 문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했던 유도전류 발생시키는 거와 같은 거죠. 유도전류 발생시킬 수 없는 경우를 찾는 거예요. 일단 S극으로 가져가는 경우 만들어지죠. 코일 속에서 빼내는 경우 만들어지고, 코일 쪽으로 가져가는 경우도 만들어져요. 근데 만약에 가만히 있다는 소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가만히 있는 경우는 자기력선의 수가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라는 의미랑 똑같은 거니까, 가만히 있으면 자기력선 수가 변화가 없다. 그러면 자기력선 수가 변화가 없으면 유도 전류도 생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38번 문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편은 한 가정에서 전격 전압 220V 전원을 연결하여 하루에 사용한 전기 기구들의 소비 전력과 사용 기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일단 P는 VI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경우는 지금 220V가 똑같으니까 만약에 P 값이 커지면 I 값도 커지는 거겠죠. 왜냐면 둘이 이제 비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 전력이 높을수록 전류가 높다라는 거니까, 지금 전력이 높은 거는 전자레인지죠. 2000W니까.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냉장고가 아니라 이제
전자레인지가 되겠죠. 이 가정의 일일 총 사용 전력량은 7000Wc이다. 총 전력 사용량은 냉장고 200 곱하기 대수 하나, 사용시간 24 플러스 TV 100 대수 2대, 사용시간 4시간 플러스 전구 60 대수 4대, 사용시간 5시간 플러스 2000 곱하기 1 곱하기 사용시간 0.1 1을 계산하면 4800에 800 1200 200 계산하면 5000에 2000 총 7000Wc가 나오네요. 따라서 니은은 맞는 보기. 전기기구 중 손실 전력이 가장 큰 것은 TV이다. 손실 전력이라는 거는 이제 전압이 일정할 때 이 전류가 커지면 커질수록 손실 전력이 커져요. 그러면 전력이 커지면 손실력이 커진 거랑 똑같은 의미겠죠. 따라서 전자레인지가 손실 전력이 가장 크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39번. 그림 같은 변압기가 있다.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운비가 1대4, 즉 N1 대 N2가 1대4. 그럼 V2분의 V1은 N2분의 N1이고 I1분의 I2가 되는데 이 값이 4분의 1이다 라는 거랑 똑같아요. 1차 코일에 100V의 400W 전원을 공급한다. 그러면 P는 VI에서 400은 100 곱하기 I이기 때문에 I는 4가 되겠죠? 이때 I는 I1이 될 것이고 V1, I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시키면 I2는 1A가 나오네요. 그리고 이 100을 여기 대입시키면 V2는 400V가 나오네요. 그러면 339번 같은 문제에서는 이제 코일 자체에서는 2차 코일에는 1A의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다음 바로 340번을 넘어가서 전력과 전기 에너지에 대한 서술입니다. 1W란 1초 동안 1J의 전기를 생산하거나 사용할 때 전력을 의미한다. 그쵸? 맞는 보기겠죠? 1W의 정의 외우고 계셔야 되고요. 와트는 줄 퍼 세컨드를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봤을 때 1초 동안 1줄이기 때문에 줄 퍼 세컨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1줄도 마찬가지로 정의입니다. 전기 에너지는 전압, 전류, 시간의 곱수입니다. 맞는 보기. 1kW는 1000W입니다. 100W가 아니에요.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41번 문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중 전력 수송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손실되는 전력을 줄이려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줄여야 한다. 맞는 보기죠. 왜냐면 손실되는 전력이라는 거는 I제곱 R이라는 소리인데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 세기를 줄인다면 당연히 손실 전력 자체도 줄어들겠죠. 송전선의 전기 저항은 송전선이 얇을수록 작아진다. 전기 저항이라는 거는 면적에는 반비례하고 길이에는 비례한다 라고 알고 있죠. 그러면 얇으면 얇을수록 작아지는 게 아니라 얇으면 얇을수록 오히려 커지겠죠. 얘가 작아지면. 틀린 보기. 발전소에 생산하는 전력이 일정할 때 전압을 10배 높여 송전을 한다. 그러니까 V가 이제 10V가 되는 거죠. 그러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와 손실되는 전력은 10분의 1로 감소한다. 이제 전류는 10분의 1로 감소하는 게 맞죠. 왜냐면 그러니까 I는 VP라는 값에 의해서 10분의 1로 감소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전류가 10분의 1로 감소하면 손실 전력은 100분의 1배로 감소하겠죠. 그래서 틀린 보기. 그러니까 이 손실된 전력이 맞는 게 아니고 전류만 맞는 거죠. 그래서 전류는 10분의 1, 전력은 100분의 1.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제 해설 마치겠습니다.